프랑스 교육계는 여전히 커다란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대륙을 지배해왔던 프랑스어가 이제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체계 앞에서 그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는 전면적인 개편 과정을 겪고 있으며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계층조차도 전통적인 불어 대신 한글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미래는 어쩌면 한글의 구조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MIT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은 바로 한글이 인간의 두뇌 기능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글의 경이로운 인지적 능력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저는 프랑스 교육부 청사에서 언어정책 자문관으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루한 회의와 일상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제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벨, 쥘리앙이 생강 다리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14살의 천재 소년 쥘리앙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쥘리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 전역의 영재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7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카트르 영재학교의 쥘리앙 르누아르 IQ 150, 루아르 그랑 고등학교의 엘로이즈 베르제 IQ 160, 에콜 알자스의 토마 뒤퐁 IQ 158 등 이들 모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두뇌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모두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병원의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다른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엘로이즈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엘로이즈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에 물리학 경시대회 1등까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다는 말인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쥘리앙은 6세에 이미 미적분을 풀었으며 10세에 바칼로레아 대입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천재였으나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제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의사는 아이들이 남긴 메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메모들이 프랑스어가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단순한 암호인 줄 알았는데 동양학과 교수님께 보여드리니 한글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글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영재들이 왜 유서를 한글로 작성했단 말입니까? 의사가 건네준 쥘리앙의 메모를 확인하는 순간 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분명 한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식과 도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묻자 의사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메모도 유사합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 체계를 창조해낸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쥘리앙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쥘리앙에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이라고 묻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프랑스어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의 생각들은 너무나 빠르고 복잡해서 프랑스어로는 그 속도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쓴 거니? 쥘리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지만 솔직히 저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왜 한국어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교육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폴모로 교육부 장관은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 프랑스 전역의 IQ 130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비밀리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조직하고 한글로 소통했으며 심지어 한글과 수학적 논리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표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 모두가 이 비밀 모임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장관님, 아이들이 왜 한글에 끌렸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벨 르누아르 자문관에게 특별 조사를 맡기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도 관련되어 있으니 누구보다 절실하게 이 문제를 파헤쳐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쥘리앙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글로 빼곡하게 채워진 수십 건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문자를 찾아냈다. 쥘리앙의 노트를 펼쳐본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수학 공식과 한글의 음절 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마치 새로운 차원의 언어 체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찾을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는 쥘리앙이 서 있었습니다. 쥘리앙, 이게 다 무엇이니?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노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프랑스어는 너무나 선형적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것을 프랑스어로 표현하려면 너무나 느립니다. 그래서 한글을 선택했다는 거니?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2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쥘리앙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글과 수학 기호가 융합된 이상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19개와 모음 21개의 조합 원리는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사고를 2차원 평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14살 소년이 이러한 개념을 구상하고 있었다니. 다른 아이들도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저희끼리는 이것을 네오 한글 뉴 한글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세드릭 파브르였어요. 세드릭은 IQ 172의 천재로 작년에 수학 분야 최연소 논문을 발표했던 아이입니다. 세드릭이 1년 전 한 한국인 수학자의 논문을 읽다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파고들수록 한글의 구조가 고도의 수학적 사고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죠. 쥘리앙은 컴퓨터를 켜서 비밀 포럼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제니 드 한글레이 지니즈 더 한글이라는 이름의 이 포럼에는 프랑스 전역의 영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엘로이즈 베르제가 올린 글을 보세요. 화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리만 가설리만 하이파서시스를 표현하니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보인다. 이건 혁명이야라고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 뒤퐁은 양자 역학 수식을 한글로 재구성했고 샤를로트는 12음 음악 이론을 한글 구조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돌파, 한글 자음 중 기본 5개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하나의 획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획을 추가함으로써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과 같은 파생 자음들이 만들어지죠. 이는 마치 수학의 집합론과 같은 원리입니다. 엘로이즈 베르제가 이어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음입니다. 천지인 천, 지, 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는 점과 선의 조합이죠. 이는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투영하는 위상수학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구진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토마 듀퐁이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리만 가설을 프랑스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는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개발한 네오 한글로 표현하면 그가 한글과 수학 기호를 조합해 만든 새로운 표기법을 사용하자 복잡했던 수식이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우아한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용하면 다차원적인 수학 개념을 훨씬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랑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표기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줄리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뇌 스캔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프랑스어로 문제를 풀 때와 네오 한글로 풀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신경과학자 카트린 루아 박사가 스캔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네오 한글을 사용할 때 좌뇌와 우뇌의 연결성이 3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뿐만 아니라 두정엽과 전두엽 네트워크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묻자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아이들은 언어와 수학, 논리와 직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통합적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샤를로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논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 표현에서도 프랑스어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뒤랑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샤를로트는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에는 한한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깊은 슬픔과 그리움, 체념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는 복잡한 정서죠. 프랑스어로는 단어 하나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정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자살을 시도한 진짜 이유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복잡한 사고를 담아낼 언어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저희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비로소 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드릭 파브르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너무 빨리 생각하고 너무 깊이 느낍니다.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 속도와 깊이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찾고 있던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표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특별한 지성과 예민한 감성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천재들이 선택한 언어, 한글이 가진 인지적 가능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IQ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다차원적 사고를 하는데 기존의 선형적인 언어 체계로는 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글의 조합적 구조는 이러한 다차원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폴모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르누아르 자문관,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천재들을 잘못된 틀 속에 가두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육계가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2019년 11월 파리제 5대학에서 전례 없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줄리앙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뜻밖에도 그랑제콜 준비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콜 폴리테크니키칼 팔리텍닉과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이칼 노어마우 소페이어 유어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앞에 앉은 청년은 띠엘리 마르탱이었습니다. 작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죠. 왜 그러한가요? 제가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줄리앙이 개발한 네오 한글 체계를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씨름했던 푸엔카레의 추측파카레의 컨젝처를 단 2페이지로 정리해 버리더군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교사를 초빙하고 동시에 줄리앙과 그의 친구들이 멘토가 되어 네오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에 모인 학생은 25명, 모두 IQ 130 이상의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젊은 교사 한지호 씨가 인사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파리 제3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줄리앙 군이 그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확장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놀라워요.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 같습니다. 기본 조각을 조합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띠엘리가 첫 수업 후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수리물리학을 전공하는 카미유 베르나르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슈로딩어 이퀘이션을 네오 한글로 표현했더니 숨겨져 있던 대칭성을 발견했어요. 이건 노벨상감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의 교수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뭐라고? 학생들이 한글로 수학을 한다고? 유명한 수학자 자크 아다마르 교수가 직접 수업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도 줄리앙의 설명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수학 언어군요. 갈루아 게라가 굴론 그룹 시리을 만들었을 때도 이랬을까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야. 프랑스 아카데미의 원로 회원 필립 드라 로슈푸코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랑스는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나라다. 우리의 찬란한 지적 전통을 동양의 이상한 문자 따위에 팔아넘기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다. 보수 언론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르 피가로엘리 피거로는 엘리트들의 동양 판타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르 몽드엘리 몬드조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프랑스 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오 한글을 이용한 위상수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띠엘리와 카미유가 공동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3차원 매니폴드에 대응시키면
디엘리가 설명하자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전설적인 수학자 알랭 코널렌 반면 한글은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높은 지능의 학생들이 한글에 끌리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불규칙성을 버리고 기계적인 규칙성을 택하자는 건가? 그것이 프랑스 정신인가?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영재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45%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연구소장 마리 클레르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의 자살률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 발표는 반대 진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1년 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엄마, 저 행복해요라고 말했어요. 한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6월 파리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 대강당. 프랑스 수학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앙 르누아르입니다. 제 아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네오 한글을 활용하여 리만 가설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리만 가설은 1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학계 최대의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줄리앙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복소 평면에 대응시켜 리만 제타 함수의 0.0점을 시각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초성은 실수부, 중성은 허수부, 종성은 위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의 표정은 경탄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적이던 눈빛이 감탄으로 바뀌었죠. 발표가 끝났을 때 필즈상 수상자 세드릭 빌라니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당신이 15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의 입학시험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합격자 상위 30명 중 25명이 한글 학습자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험 출제위원장이 인정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이었죠.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프랑스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모든 분야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금메달리스트 카미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면 문제의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시야가 확장된 느낌이에요. 이러한 성과들이 쌓이자 반대 진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수학자로 유명한 장 피에르 세르가 입장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프랑스 수학회 회의에서 고백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 뇌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네오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뇌는 일반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뇌가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기업 토탈과 LVMH에서 한글을 구사하는 인재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말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는 인재들이 새로운 명품 럭셔리를 창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디앤리는 인터뷰에서 저는 이제 두 개의 세계를 봅니다. 프랑스어로 보는 세계와 한글로 보는 세계. 두 개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샤를로트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숫자와 공식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춤을 춥니다. 한글이 저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제 프랑스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고수하며 거부할 것인가. 2020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IQ 130 이상 학생의 70%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파리 제1대학 사회학과 교수 미셸 비베르카가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구호였습니다. 한글은 21세기의 라틴어다. 이 구호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프랑스 전역의 명문고 학생들이 따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한 영재학교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는 공식 언어를 한글로 정했습니다. 학생회장 엘로디 뒤부르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회의록도 한글로 작성하고 토론도 한글로 합니다. 놀랍게도 회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마르세유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과학고등학교의 수학 동아리가 한글로만 소통하기로 결정한 후 불과 석 달 만에 유럽 청소년 수학대회에서 우승한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동아리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로 수식을 쓰면 패턴이 더 잘 보여요. 우리는 이것을 한글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는 긴급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왜 천재들은 한글을 선택하는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인지 심리학자 카트린 바르텔레미 교수의 중간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기존 언어 체계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면 한글의 조합적 구조는 이들의 사고 속도와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IQ 150의 학생이 복잡한 개념을 프랑스어로 설명하려면 평균 300단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오 한글로는 50개의 조합으로 충분합니다. 효율성이 6배나 높은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닉의 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내년부터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사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발표는 프랑스 교육계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이 움직이자 다른 그랑제콜들도 뒤따랐습니다. 에콜 상트랄, 에콜 떼민, HEC 등 프랑스 최고의 교육기관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것에 빠진 줄 알았죠? 한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오르고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는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가요. 한글이 제 아이를 구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창조한 문화였습니다. 파리 시내 카페 곳곳에서 한글 살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한글로 철학을 토론하고 시를 쓰고 수학 문제를 푸는 모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살롱을 운영하는 세드릭 파브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감성과 이성이 만나는 문명입니다.
어느 날 줄리 양이 제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것을 보세요. 그것은 학생들이 만든 선언. 그 무렵 프랑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제궁에서 긴급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아로슈 교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과학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프랑스 하원 특별 청문회. 엘리트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청문회는 프랑스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교육의 영혼을 논의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도입이 과연 프랑스의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것은 보수파의 대표 필립 드라 로슈푸코였습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지금 프랑스 천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 이래 유럽 문명의 중심이었던 프랑스가 이제 동양의 문자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입니까? 그는 격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한글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전부입니까? 몰리에르의 언어, 위고의 언어, 사르트르의 언어를 버리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수가 터져나왔고 보수 의원들이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저 이자벨 르누아르와 줄리앙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교육부 자문관이기 이전의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 제 아들은 센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매년 300명의 영재를 자살로 잃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한글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줄리앙이 증언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제 조상은 나폴레옹 휘하에서 싸웠고 제 증조할아버지는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의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글은 프랑스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때 극우 정당 의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이 모두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아닙니다. 줄리앙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프랑스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언어로 사고하는 프랑스인, 동서양을 아우르는 프랑스인 말입니다.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진보 의원이 외쳤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40% 상승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어쩌고요? 숫자가 전부입니까? 보수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재계의 거물,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그의 등장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산업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의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창의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새로운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젊은 디자이너가 한글을 배운 후 혁신적인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이것이 미래입니다. 하지만 필립 드라 로슈푸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이익일 뿐입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청문회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장 폴 모로가 증언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상위 10% 학생의 80%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닙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은 양분되었습니다. 르몽드는 이성과 감정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르 피가로는 프랑스 정신의 최후 항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줄리앙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잘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무슨 뜻이니?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 한글은 우리의 미래다. 낡은 틀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반대편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를 지켜라. 문화 제국주의 반대.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프랑스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3월 21일 엘리제궁.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줄리앙을 비롯한 한글 학습 학생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만난다고? 줄리앙도 놀랐습니다. 엘리제궁 응접실에 모인 것은 7명의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아이들이었죠.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격식 없이 청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때 반항하였어요. 기존 체제가 답답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학생들과 원탁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한 명의 프랑스인으로서 묻겠습니다. 왜 한글입니까? 세드릭 파브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프랑스는 자유, 평등, 다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사고방식에 갇혀 있죠. 샤를로트가 이어받았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자유, 새롭게 표현할 자유요.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프랑스의 정체성을 잃을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리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보십시오. 프랑스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 문화를 받아들였고 계몽주의 때는 전 유럽의 사상을 흡수했습니다. 이제는 동양의 지혜를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하군요. 하지만 정치는 이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띠엘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프랑스는 항상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늦었을지언정 말이죠. 1시간 반 동안의 대화가 끝난 후 대통령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밝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프랑스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젊은이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폐쇄가 아닌 개방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배움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선택할 자유를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프랑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의 개발 속도가 빨라졌죠. 문학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융합한 새로운 문학 장르가 탄생했고 한글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미술이 파리를 중심으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르네상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장이 선언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 탄생한 전혀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렸어요. 1년 후 더욱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청소년 자살률이 25%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재 학생들의 자살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주었어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프랑스어의 틀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줄리앙도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에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한불융합사고 연구소의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의 말대로 프랑스의 성공을 본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유럽연합교육장관회의에서 역사적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프랑스 모델의 유럽 확산 방안이었죠. 프랑스가 보여준 성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어 교육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이미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수학과 학생들의 연구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탈리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밀라노 폴리테크니코에서 한국어 이탈리아어 융합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혁신적인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유럽연합은 언어 다양성을 통한 인지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한국어를 유럽 공통 선택 언어로 지정하고 회원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 정부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어 교육 지원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전파가 아니라 인류의 사고 확장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물리 이론을 발표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한글 구조를 응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고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더욱 창의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글과 수학, 그리고 음악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왕립음악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바흐의 대위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발견에서 시작했죠. 스위스에서는 한글을 금융 모델링에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구조를 한글의 조합 원리로 표현하니 리스크를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취리히의 한 은행가가 설명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뒤따랐습니다. 스웨덴은 한글을 활용한 지속 가능 디자인을, 핀란드는 한글 기반 교육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논리성과 북유럽의 실용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혁신 청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유럽 전역에서 미래의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소통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고 한글 프리미엄 해시태그로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진정한 글로벌 세대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청소년 포럼에서 독일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유럽의 학문적 협력이었습니다. 한글을 공통 학술 언어로 사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속도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이후 처음으로 유럽이 공유하는 지적 언어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와 달리 한글은 살아있고 진화하는 언어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이제는 유럽 전체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2024년 봄, 파리 에콜 폴리테크닉. 줄리앙 르누아르 최우수 졸업생. 20살이 된 줄리앙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센강다리에 섰던 절망적인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예를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한지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과 무엇보다 한글이 준 새로운 삶 덕분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줄리앙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한불 문화인지 교류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잖아요. 실제로 줄리앙은 이미 작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파리 근교의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새로운 표현의 도구를 주었죠. 줄리앙 형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16세 소년 알렉스가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도 형처럼 모든 것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어요. 특히 한한이라는 감정을 배웠을 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줄리앙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테드 강연에 초청받았고 2개의 언어로 세상을 보면 2배로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절망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나는 슬프다 제이 쉬 트리스트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서럽다, 쓰라리다, 애잔하다, 처량하다 등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감정이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강연 영상은 3천만 뷰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줄리앙은 학업과 병행하며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감정 한글 맵은 정신의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복잡한 감정 상태를 한글의 조합 원리로 시각화한 이 도구는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파리 생트안나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 평가했습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죠. 국제학회에서도 줄리앙은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청소년 정신건강학회에서 그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고 언어 다양성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언어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국어든 제2 언어든 아니면 새롭게 창조된 언어든 말입니다. 이제 줄리앙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한 소년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되었으니까요. 2025년 봄, 파리. 프랑스의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정확히 6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장폴 모로 전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것을 보십시오. 한국어를 구사하는 프랑스 영재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창출한 혁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4년간 프랑스인이 받은 국제과학상이 2배 증가했고, 특히 한글 세대가 주도한